내 손으로 사람 살릴 때 기분. 의사한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금이고 세상인 거지. 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살짝 늘어진 느낌이 들긴 했지만 영민에게서 환자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삶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승탁의 모습과 영민의 인턴 시절 그 장면이 데자뷰처럼 승탁에게 벌어지는 마지막이 인상 깊었던 고스트 닥터 7회였습니다. 영민이 빙의한 승탁의 수술 성공에 내가 인턴 시절부터 과장까지 의사 경력 더하면 25년인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요. 이를 영접한 교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리가 귀신한테 올렸거나 고승탁한테 귀신이 들렸거나. 영민의 인턴 시절 그 유명한 일화가 떠오르니 야, 그건 언제 알아? 기억나? 그날도 그랬어. 얘네들 혼도 잠시 어디 출장 가는 중인 줄. 그리고 희귀수술 타이틀을 공으로 얻은 태연. 아이, 왜 이렇게 졸려. 배도 고프고. 12시간을 수술했는데 그럼 당연하지. 12시. 영민이 승탁을 위한답시고 수술 기록지를 써줬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니 수술 기록지에서 나는 영민의 냄새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고, 그간의 승탁과의 이벤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니 혼란의 도가니인 태연. 간만에 합이 잘 맞나 했지만 역시 그렇죠. 그 귀신이 의사람 망정이지. 하필이면 이런 싸가지 없는. 또 티격태격하다 왜 서로에게만 빙의가 되는 건지 머리를 아무리 짜봐도 당최 알 수가 없는 이 둘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고, 뭔 의미야?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엮인 거야? 이유가 있겠지. 전생의 인연이든 하늘의 뜻이든. 병실로 돌아온 영민은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성공한 수술에 한껏 푹 잤는데 왜 이리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것인지, 분명 딥슬립 했는데 왜 이리 피곤한지, 겨우겨우 승조를 보러 갔더만 자신이 승조 곁에 밤새 있었다는 간호사의 말에 영민의 계약 위반을 알아버렸다. 참, 아이 때문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됐다 억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의 승탁. 선생님,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승조가 영민을 알아본다. 영민과 승탁의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된 승탁의 엄마는 걱정이 한가득이고,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영민의 덕질의 대상 아이돌 환자의 입원에 승탁의 놀림도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단계에 도달하니, 장 선생님 나도 딴 여자를 이렇게 뚫어져라. 근데 웬열, 승조의 수술만 끝내고 금수저로 돌아가려던 승탁의 앞길에 태클을 거는 교수들의 검은 속내, 어시시키는 척 부려먹으려는 교수들을 엄마 찬스까지 써가며 따돌렸더니 그렇다면 저는 엄마 찬스. 어느샌가 계약 위반하며 아이돌 지우의 수술에 오케이를 날린 영민. 사실 영민의 덕질은 이유 있는 덕질이었으니 과거 지우를 살린 경험이 있었던 영민. 그녀의 재수술을 꼭 해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담긴 응원의 덕질이었고, 좀 늦었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빙의의 위험성을 엿들었던 승탁. 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죠? 우리 마지막 수술. 앞으로의 빙의는 없을 거라 영민에게 통보했다. 우리 계약 여기서 끝내죠. 어디다 숨기셨어요? 윤 변호사, 어디로 빼돌리셨냐고요? 욕심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장한 민호와 승원의 만남. 민호는 아버지가 수술 전날 유언장을 고쳤음을 알고 분노 게이지가 상승이고, 승탁의 미국에서의 행적을 뒷조사 중인 승원은 여전히 세진이 호감을 사려고 음식으로 얼굴로 도장 찍기 바쁘고, CCTV 영상으로 승탁의 엄마 협박하기 바쁘고, 얘네 둘 조만간 큰 사건 하나 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승탁의 엄마도 알고 있었다면 승원도 승탁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을 테고, 그러면 이놈이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할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저 의사 나부랭이 같았던 영민이 고스트가 되자 보이는 그의 몰랐던 모습에 승탁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제 슬슬 의문점들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듯합니다. 인턴 시절 영민에게 빙의한 고스트는 누구였을지, 승탁의 엄마도 알고 있는 듯한 승탁의 비밀. 과연 승탁은 어떻게 귀신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며 왜 보이지 않는 척 했던 것인지, 그리고 1회로 리부팅된 듯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간절히 신이 아니면 귀신이라도 찾게 되는 순간이 승탁에게도 찾아오니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왜 애써 외면하며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와중에 영민은 어떻게 그 똥손을 금손의 길로 안내할지 오늘도 기대치는 상승합니다. 너 사람 아니고 1년 차고, 나 1년 차 땐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어.
자식이 빠져가지고. 언제적 라떼를. 영민의 인턴 시절 빙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그 또한 고스트의 능력을 하사받아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명의가 되었음과 잘 가시게. 장 회장과의 작별이 살짝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8회 시작해봅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영민의 병원에서 레전드로 남아있는 그 12년 전 일의 비밀. 오, 신승하냐? 완전 데이트. 영민은 세진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수백 번을 생각했다는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세진도 잃지 않았을 테고 지금과는 다른 의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봐도 결과는 항상 같았으니 자신이 잡아세운 환자를 놓지 못했고 그건 승탁도 마찬가지이고 수술방을 나오는 순간까지 기억이 없었음에 그 기억의 공백을 견디는 게 무서웠다는 영민의 와, 내가 또 이렇게 잘한 거야? 하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까불까불이 발동이니 자신이 영민보다 레벨이 높다며 우쭐우쭐. 그 이후 몇 번이나 위급할 때마다 고스트의 도움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우였고 그녀의 재수술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주겠다 다짐했었던 영민. 그때 그 귀신은 누군지 압니까? 나도 모르지. 하지만 자신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고. 계속 남의 몸 들락거렸다가 당신 죽는다며. 내가 사람 살리는 의사 못 돼도 죽게 할 순 없잖아. 죽음이 목전이라도 할 일은 해야겠다는 영민의 말에 네 덕분에 시간 벌었다. 그 시간 별로 안 남았고. 계약 종료를 외쳤던 승탁은 계약 종료 취소. 영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한 듯하고 그 와중에 승원은 승탁의 엄마를 붙잡고 잠깐 그러다 말 줄 알았더니 그 뒤로부터 계속 쭉 그랬나 봐요? 아니면 다시 도진 건가? 승탁의 미국 시절 뒷조사를 했던 승원은 그걸 빌미 삼아 협박 중인데 깨어난 오토바이 남의 기억이 온데간데 없다니. 누구세요? 아니 이럴 수가. 이 자식 거짓말이야. 뭐야? 뒤통수를 맞았다 영민은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테스. 전생 기억하는 사람 봤어? 못 봤지? 그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을 못한다면 그럼 기억을 하는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고 기억 못하면 알려주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나? 그건 승탁이고 그에게 직접 사고 경위를 읊조리며 내가 본의 아니게 그쪽에 대해서 좀 아는데 체질대로 삽시다. 체질대로. 안 그럼 힘들어지거든요. 그 스스로 진실을 말하기를 기다리려 한다. 장 회장에게서 세진의 유학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영민은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거 뭐여요? 고스트가 유리창에 비칩니다요. 헐. 그때 마침 나타난 승탁에게 들킨 영민의 눈물. 요거 한 일주일은 놀림감인데 싶은 표정으로 깨방장 모드에 진입하는데 오토바이 남에 대해 세진에게 알리지 말라고 영민은 부탁을 한다. 거기에는 장 회장의 부탁이 있었고 회장님이 왜 밝히지 말라는데. 아버지니까. 아들의 죄를 묻고 조용히 떠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자식이 자기 찌른 칼도 숨겨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게 딸을 지키는 방법이라 여겼을 그의 마음을 알기에 동의했던 것. 나머진 차차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고 우선 급한 숙제부터 풀자. 장 회장의 의식이 없음이 뉴스에 실리고 내가 한 짓 궁금해? 그럼 네가 한 짓부터 밝혀. 뭐? 혼자 한 짓은 아닐 테고. 병실에 다 모인 뒤가 구린 새끼들. 진짜 한 큐에 다 모이셨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먹힐 거라고 했지. 잠적했던 변호사까지 등장하니 세진의 아버지는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둔 뒤였고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뭘 했고 할 생각이든 여기까지만 해. 일이 뒤틀린 승원은 이 모두를 태연하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조용히 병원 떠나는 걸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회복되면 죗값을 받겠다며 오토바이 남은 퇴원을 하고 테스와 함께 바둑알을 갖고 놀다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 회장. 이제는 영민의 죽음에 대한 걱정은 있고 그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한 승탁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세진의 곁을 영민이 지킬 수 있게 해주며 차영민 교수님도 인사드리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장 회장과 작별을 고한다. 내 아들 놈에게 내가 주는 벌일세.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재단 이사에 세진을 임명하는 유언을 남긴 장 회장. 아들에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다 뺏어버리는 벌을 내리고 바이바이를 해버렸으니 민호는 개털이 됐구려. 해야 할 일 대충 일단락 된 것 같은데. 해야 할 일? 해야 될 게 더 남았어요? 놀면 뭐하니?
시간도 많은데. 제가 거들겠습니다. 승탁이 날린 오케이에 병원에 예약된 수술이란 수술은 다 할 모양새로 덤벼드는 영민 때문에 개고생하게 된 승탁이 어쩌면 좋을까요? 나왔네. 그리고 여기 승탁의 할아버지 뭔가 아는 듯하죠. 승탁의 연이은 수술 성공 소식에 낯빛이 어두워지는 승탁의 할아버지가 병원을 찾고 자네 옆에 있나? 테스와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한 승탁의 할아버지는 승탁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하고 이대로 덤태기 쓰기 억울한 태연은 승탁과 영민의 수술 기록지를 들고 승원을 찾는다. 근데 말이죠. 승탁의 할아버지와 테스의 관계도 그렇고 영민과 영민에게 빙의했던 아직은 누군지 모를 그 고스트도 그렇고 승탁과 영민도 그렇고 느낌이 이게 승탁의 집안 혹시 대대로 귀신을 볼 수 있고 빙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것이 무슨 대물림도 아니고. 승탁의 집안과 병원의 비밀이 있을 듯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전생 기억하는 사람 봤어? 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뭐 기억이라도 있어? 예? 그리고 영민 또한 깨어났을 때 오토바이남처럼 고스트 때의 일을 전부 다 잊게 된다면 승탁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것이 드디어 시청률 6%를 넘어선 우리의 고스트 닥터